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영입니다. 오늘도 전체적인 시황을 함께 살펴보고요. 저희가 삼성전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의 하락폭이 생각보다 컸는데요. 장은요 2,994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75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3,000포인트가 깨지는 상황이죠. 생각보다 하락이 컸는데요. 유동성 장세는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지금 통화량이 증가해 있는 상황이죠. 이 통화량이 대부분의 저금리에서 나온 어떻게 보면 빚으로 투자될 수 있는 자금도 상당 부분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좀 빚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어떤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어떤 주식의 어떤 움직임이 굉장히 투기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또 장 자체가 어떤 변동성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는 사실 주식이 오르는 것처럼은 사실은 보이지만 이런 장에서 수익을 내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주가가 뭐 보면 유동성 장세에서 보면 급등을 많이 하는데 저런 급등 주식에 주식을 사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텐데.'라는 사실은 유혹이 많지만 실제로 매매를 해 보면 급등하는 주식은 여러분 당연히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급락을 합니다. 급락을 할 때 위험 관리가 안 되면 사실은 잠시 동안 돈을 버는 것 같지만 결국은 또 큰 돈을 잃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거죠. 오히려 뭐 장이 좋을수록 유동성 장세가 커질수록 전체적으로 시장은 상승하지만 손해가 더 날 수 있는 상황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늘 위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 위험 관리 말씀드리는 게 이러한 관점인 거죠. 결국 주식 투자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위험 관리를 못하면 결국은 아무리 수익이 나도 결국에는 손실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락은 없다." 뭐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오늘 주식 많이 하락했는데 왜 저런 이상한 소리를 하나?'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미국 중앙은행 제롬 파월 지금 의장님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지금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경계심이 굉장히 강화되는 상황이었죠. 인플레이션 우려가 점점점 올라가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증시가 대부분 이제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어제 이제 미국 중앙은행에서 이제 발표를 했죠.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초저 금리를 계속해서 유지를 한다."라는 발언에 시장은 안도했습니다. 미국의 어떤 다우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은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상승을 하고 회복을 하는 모습 보였죠. 파월 의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올해는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쓰기 시작하면서 물가에 대한 압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어떤 인플레이션의 상승도 지속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연준은 원치 않은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장기 채권의 수익률 상승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고 완벽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시장의 신뢰를 나타낸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제가 금리와 환율을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제 제가 대신 살펴봐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지금의 어떤 미국 증시가 거품이냐 버블이냐라고 우리가 단정을 짓는 것은 어떤 이제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좋냐면 사실은 뭐 여러분 증시만 봤을 때는 여러분 굉장히 단순하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시가총액 상위 뭐 한 20개 정도를 보면서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이 얼마 정도의 수준이냐
얼마나 지금 기대심이 높은가에 대해서 따져서 우리가 사실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관점인데요. 제가 사실은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항상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주식이 지금 거품인지 아닌지를 봤을 때는 어떤 이제 기대심이 얼마나 큰지, 어떻게 기업의 어떤 영업이익에 비해서 얼마나 크게 지금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거품이 끼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 이 거품이 엄청난 과열이 있어서 나중에 급작스런 폭락으로 변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펴보니까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돈을 너무 잘 법니다. 너무 잘 버는 선을 수준을 넘어서 뭔가 압도적인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뭐 이제 재무제표 상이죠. 그러니까 1년 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 게 아니라 올해는 아마 더 늘겠죠. 제가 봤을 때 더 늘 것 같습니다. 유동성도 많고 돈도 많이 풀려 있으니까 더 늘 것 같은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영업이익이 거의 75조 정도 수준이죠. 작년에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35조 정도 수준이었는데 삼성전자 2배 수준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도 영업이익을 살펴보니까 50조가 넘었습니다. 영업이익입니다, 여러분. 영업이익. 이게 중요한 관점이죠. 영업이익이 50조가 되는 기업이 그렇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도 엄청나게 세계적인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50조가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도 영업이익이 한 50조 정도 수준 되고요. 거기에다 아마존닷컴도 영업이익이 거의 거기에다 이제 알파벳 클래스 A죠. 그러니까 뭐 구글인데 구글도 제가 영업이익을 살펴보니까 거의 뭐 50조 넘는 수준이 되더라고요. 거기에다 페이스북, 뭐 알리바바 이러한 것들도 주식이 보면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엄청난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타이완 반도체 제조자 TSMC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보다는 낮은 수준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 상위 업종 중에서는 어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이 좀 너무 심하다라고 할 정도의 종목은 눈에 띄는 종목은 정말 소수의 종목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테슬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뭐 미래의 성장성은 테슬라가 있다는 것은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작년의 영업이익 수준만 봤을 때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좀 과도한 측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동성 장세가 있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가 있으면 이러한 과도한 기대심이 있는 주식은 등락폭이 엄청나죠. 실제로 어제 테슬라가 지금 뭐 거의 뭐 주가 변동폭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뭐 마이너스가 엄청나게 컸다가 결국은 이제 등락률이 마이너스 2%는 끝났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나게 하락을 했다가 하락폭을 줄이고 테슬라 같이 기대심이 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뭐 변동폭이 극심한 거죠. 여러분 테슬라가 굉장히 또 중요한 우리 코스피 시장에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게 테슬라가 등락이 심해지면 우리나라도 관련 산업이 많죠. 예를 들면은 어떤 산업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기차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가 지금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미래 기대심이나 비즈니스의 어떤 성장성은 확실하지만 당장의 수익이 크게 나진 않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뭐 현대차라든지 뭐 기아차라든지 이러한 주식들 그리고 뭐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한 주식들이 이제 테슬라가 하락을 하면 아무래도 엄청난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트폴리오상 아주 이제 적절하게 위험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제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 지수가 오늘 70포인트 정도가 하락을 해도요. 오늘 82,000원으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오늘은 완전히 그냥 보합 수준이었죠. 하락도 하지 않았고 상승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보합으로 마감을 했다는 것은 결국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는 여러분 마진이 있습니다.
마진이 없는 주식이 어떤 주식이죠? 예를 들면 이거죠. 바이오라든지 지금 2차 전지와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등락폭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가총액이 550 조인데 영업이익이 37 조가 났죠 작년에. 올해는 당연히 다들 좀 어느 정도 늘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여러분 삼성전자가 10%가 더 떨어지면 500 조가 시가총액이 깨져 버리죠. 더 하락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당도 상승하고 올해 만약에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뭐 40 조에서 50조 사이를 내면 시가총액이 400 조밖에 되지 않으면 뭐 퍼로 쳤을 때는 10 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러면 글로벌 지금 경쟁 업체죠.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이라든지 대만의 TSMC라든지 뭐 인텔이라든지 뭐 엔비디아든지 뭐 이렇게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제 경쟁 업체 중에서는 아마 최저가로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뭐 반도체 수요라든지 스마트폰이 잘 팔릴 거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결국은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하락을 하더라도 우리가 주식을 하락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주식의 가격이 아주 점점점 좋아지고 있다. 지금은 사모아 가야 될 굉장히 좋은 뭐랄까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가격이 하락을 할 때마다 꾸준히 분산 분할 매매를 하셨으면 그러한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이 하락을 해도 뭐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더 잘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지금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도 계속해서 뭐 고배당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죠. 이래나 저래나 봤을 때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시점에선 적절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 투자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